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경청회가 시작됐습니다. 17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 제주에서는 사라졌던 독립적인 시와 군을 부활할 것인지를 놓고 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열린 도민경청회. 연구진은 특별자치도와 시군 통합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대안들을 좀 내놓고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꿀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구해서 그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 출범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시군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기초단체가 부활을 해서 옛날 체계로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실속 있게 다져보다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공청회 거쳐봤자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도민 여론이나 공문 여론 자체가 이미 행정체제 개편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설문조사 문항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서가 심리가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이견을 들어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지. 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나 다른 지역 사례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1차 도민경청회를 16개 권역별로 연 뒤 7월에는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2차 도민경청회를 열고 9월에는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3차 도민경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해 10월까지 수기 토론회를 4차례 열고 여론조사도 4차례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발달 장애인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꿰어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한 이 못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랜덤 채팅 앱이 범죄 수단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됩니다. 미성년자를 꿰어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까지 만든 20대 남성인데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인 건 알았어요? 누가요? 아니요. 장애인 한 명이 없어서 친한 동생 오빠로 그냥 지내는 것뿐인데. 이 남성이 범죄에 사용한 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랜덤 채팅 앱. 지난해 말부터 10대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급속히 친해져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남성은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이 미성년자 성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인증 절차 등이 없는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5개 앱 가운데 5%만 지정됐고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미성년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채팅 앱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선 전기차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인 UAM, 전기 선박 등
이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과 관련한 포럼이 진행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입구에 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공개된 국내 최초의 양문형 전기 버스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 문이 양쪽에 달려 있어 기존 버스 정류장은 물론 앞으로 제주에 추진 예정인 도로 중앙의 섬 형태의 버스 정류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엑스포 참여해서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능을 만져보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엑스포에선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 창업 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투자사로부터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전 세계 투자사들이나 국내 투자사들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저희가 받고 싶은 투자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신기술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년 꽃피는 5월에 제주에서 만나자 다보스 포럼, CS, 실리콘밸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 꿈나무들한테 바톤 타치해주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제1회 국제 전기 선박 엑스포 포럼도 개최돼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내외 친환경 선박 기술도 공유됩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도시명 항공교통, UAM 등 다양한 미래형 이동 장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부과 사항에 대해 2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전기 차량,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4.3 기록물이 문화재청 심사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내년 유네스코에 제출할 등재 목록 후보를 심의한 결과 4.3 기록물의 경우 등재 신청서에 세계사적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보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올해 안에 한국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해녀와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녀들을 직접 만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이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공사업체를 통해 해녀들을 협박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공동체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텃밭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한 뒤 몸살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SFTS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SFTS 환자 11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는데 제주도는 SFTS를 옮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응급 출동을 요청하는 119 허위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가 없는데도 응급 출동을 요청한 허위 신고는 35건으로 5년 새 갑절 가까이 늘었고 비응급 환자의 출동 요청도 540여 건으로 140여 건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거짓이나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응급 환자는 접수 단계부터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9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해 3월 3.9%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7.4%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기와 가스가 22% 이상 급등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6.5%,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카지노 8곳의 매출은 80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65.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관광진흥기금으로 지난해보다 86% 늘어난 6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홍보와 관광업체 지원 등에 쓰이는데 카지노가 지난 2007년부터 1,925억 원을 부담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이어지고 코로나19로 끊겼던 외국인과 수학여행단이 늘면서 제주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모레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에 외국인 6천 명을 포함해 관광객 17만 4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때 16만 명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